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0.85포인트 올라서 386.1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굉장히 변동성이 하루 종일 컸습니다. 장 시작을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나서 10시 15분 정도까지 4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변화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다 말아 올리는 모습, 굉장히 루틴에서 벗어나는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뭐 6천억이나 매도한 다음에 다시 7,500억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과거에는 잘 보여주지 않는 모습인데, 최근 5월 22일부터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일단 수급을 볼 때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모습을 지양하시고, 상황을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좀 안전거리를 확보한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같은 현상은 작년 12월 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니까 좀 변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는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유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변화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더 데이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단 루틴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움직임 자체가 계속 변곡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화량도 고려하면서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고환율과 국채 금리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장전 체크부터 종가 부분까지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전 체크 상황이었습니다. 파월 비둘기 발언에 나스닥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P 500 사상 첫 5,500 돌파 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 밤사이에 환율이 그리고 금리가 진정세가 나왔고요. 이제 장중에 다시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갭상승 출발 이후에 외국인 선물은 환매수가 되는지 그런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매도분 7,777억 원이었죠. 그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 수급 현황도 파악해야 했죠. 이제 추세 이탈했던 코스닥의 회복 여부도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장전 체크 상황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환매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초반에 급락했고요. 어제 7777억 매도 후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와 환매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요. 10시 반쯤까지 선물 미결을 상승시킨 이후에 외국인은 환매수를 증가시키면서 종가까지 미결이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결 차트 보시면 자, 초반에는 10분 차트로 초반에는 10시 한 15분, 10시 반 정도까지 29만 8천 계약까지 미결을 늘리다가 환매수가 계속 나오면서 28만 5천 계약까지 줄어들면서 끝났죠. 그래서 미결 상승과 미결 하락이 오늘 같이 등장했고요. 10시 반 이후 외국인은 환매수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7,500억 정도를 밑에서부터 매수하며 선물을 0.5%가량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대단히 변화가 큰 하루였고요. 자, 세 번째, 비둘기 위원들의 영향,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ECB 연례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적절하게 멘트를 조절했음에도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시장은 매수 포지션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가 마감을 했었죠. 그다음에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최근 실업률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2%로 잘 내려가고 있고 이를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비둘기적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미국 유동성 공급 과정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자, 요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9.11 테러로 급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례적인 국채 바이백 일정을 발표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5월 2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5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국채 바이백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총 140억 달러에 대한 국채 바이백을 실시한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12 테러로 급락한 이후에 2002년 4월 이후죠.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이백은 2002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만기 이전에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국채 바이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를 7차례에 걸쳐서 다시 사들이는 계획이고요. 시기가 이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2개월 정도이고 지금은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2002년 당시에는 이라크 전쟁 직전까지 미국 재정이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여유 있는 상태일 때, 즉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일 때 그간 발행해둔 국채를 다시 사들여서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미 의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1조 9,20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크게 추산되고 있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6.7% 정도로 높게 전망하고 있는 소위 최악의 상태에서 진행하는 국채 바이백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인 거죠. 즉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고의적인 돈 풀기를 진행해서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도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제 국채 바이백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부작용이죠. 예. 카드를 쓰면 카드 청구서를 받듯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까지 대출을 갚거나 이자를 내야 되는 것처럼 유동성 공급 효과가 인플레이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뒤에 나타난다는 점을 이제 고려한 거죠. 그래서 대선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 효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되고요. 바꿔 말해 누가 당선되든 반드시 이에 대한 청구서를 연말 혹은 내년 초쯤에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무조건 받게 되겠죠. 돈을 쓴 거니까. 그러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증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계속 바이더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뭐 출렁임은 있겠지만 계속 웬만하면 떨어지면 받아주는 돈들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7월 말 이후에는 아직은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선 마지막 레이스를 다시 한번 돈을 풀어서 하려고 하겠죠. 상황 보면서.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7월 말까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나스닥 및 S&P 500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먼저 현물부터 살펴보면요. 장전에 HLB가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장 급등 출발했고 초반에 좀 소화를 하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FDA에서 간암 신약 재심사 신청을 권고받았다는 뉴스에 급등 출발 후 상한가에 갔고요. 이거는 당연히 코스닥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다음에 전일 테슬라 급등에 에코프로 그룹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코스닥 영향에 당연히 코스닥에 영향을 미쳤겠죠. HLB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을 합치면 코스닥을 오늘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전일 추세대를 이탈했던 코스닥은 836.1로 반등 마감했는데 이들을 빼면은 830포인트 초반이 되겠죠. 오늘은 이들이 영향을 미친 종목군들 말고는 다른 테마는 딱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시 44분에 체크한 내용인데요. 시총 최상위 그룹 HLB 시리즈와 에코프로 시리즈를 빼면 오늘 코스닥은 시가 이하였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조금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831포인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들을 빼면 어쨌든 이 두 개를 빼면 거의 올라온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 44분에 체크하기를 오후까지 이 두 시리즈가 시세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곧 코스닥 차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섯 번째 장중 변동성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죠. 장 초반 외국인은 선물을 6천억 가량 팔며 대량 매도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하락했지만 전일 하락 시 지지받았던 부근 근처에서 재차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자리예요? 어제는 이제 382.70이었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언더슈팅. 워낙 이제 매도 화력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서 382.20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최하단 라인을 파생반의 개장 전에 장전에 382.5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0.3 정도 약간 언더슈팅이 되었어요. 가까스로 약간 5에서 10틱 정도 10틱 8틱에서 10틱 정도까지 손절을 고려했다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좀 언더슈팅이 좀 일어났고요. 그러더니 튀겨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보이는 시기였으니까 이제 저항 부근에서 쇼 포지션을 볼 수 있었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던 지지 라인에서도 여기도 제가 384.2에서 1차적으로 받는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기 저항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이 구간, 여기 구간 정도를 노려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그래도 수급을 고려한다면 10시 반까지 정도는 수익을 내기 쉬운 그런 구조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잘 수급 보고 대처했으면. 그러나 그 뒤에가 문제였죠. 오늘 변칙적인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일어났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자꾸만 최근에 5월 22일 이후 최근에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혹시나 또 그거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후의 매매는 오전에 맞췄으면은 이제 정리하고 관망하는 게 일단 1순위. 혹시나 더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줄여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 그런 매매가 필요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숏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잘 끊어내야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는 거는 오후 점심시간 때 지나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시장은 진행돼서 변동성은 상당히 컸지만 장 초반에는 충분히 관점 적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고 오후장은 일단 밑에서 지지 라인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어디서 익절하느냐 익절하고 다시 옮겨서 타느냐 요 문제였는데 익절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옮겨서 만약에 숏을 봤다면 커트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뒤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짧게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롱을 공략하면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렵지만 또 대응하자면 불가능한 수익이 불가능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생반에 이제 파생반에서 업로드 해주신 분들 이거는 월, 화, 수 이번 7월 1, 2, 3을 모아본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수익 요거죠. 이거는 이제 7월 건 아니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결산으로 6,130만원 올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1,348만원 또 250만원, 118만원, 450, 500 727, 711, 100만원, 300만원, 370, 26만원, 16만원, 277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 추가를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응을 잘 해주시고 너무 무리한 매매를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안전거리 확보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10시 반 이후로 외국인들은 그걸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고 장 마감시까지 다시 7,500억을 사들이면서 5월, 6월에 자주 보인 모습처럼 변칙적인 수급 변화를 보여줬고 결국 추세를 지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물 옵션 프리만 더 깎아서 등합이 6.68로 여전히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동일 기간 대비, 동일 시간 대비요. 개인은 위클리 옵션에서 콜옵션, 월물 콜옵션을 즉 콜옵션을 아침에 수익 구간에서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샀는데 불타기를 했었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물타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오후장에 다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콜옵션에서 초반에는 손절이 조금 나오다가 종합적으로는 당일 수익을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에서 막판에 개인은 대량 큰 손 중심으로 들어왔던 380과 382.5 중심으로 콜 옵션 매도가 나왔고요. 그걸 외국인이 다 받아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콜 옵션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이 막판에 어제 들어온 거 그리고 오늘 35억까지 치고 들어왔던 거를 죄다 반납하면서 끝났죠. 그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들의 콜이 많이 줄어든 거니까요. 내일 외국인들은 더 상승 베팅을 진행을 한 거죠. 대신에 금융투자는 하방 베팅을 유지를 했습니다. 월물에서 특히나 오늘도 금융투자는 풋옵션 14억을 매수하면서 끝이 났죠. 월물에서. 종합적으로 선물은 저점을 3단계로 높이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점을 3단계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1단계 여기 5월 달에 지지받았던 가장 중요했던 라인을 1단계 여기를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왔죠. 여기서 1단계 이거 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요 라인들이 요 라인이 1단계 지지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거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된 거죠.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됩니다. 여기서 막혔던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지지로 만드는 1단계 자리. 자, 이건 지나왔죠? 그다음 2단계 여기죠. 지난주에 4일이나 지지받았던 자리가 2단계 자리입니다. 5월 달에 만든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지지 라인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디예요? 어제 오늘 그리고 여기 지난주 말쯤에 지난주 후반에 지지받았던 여기 자리가 3단계가 되겠죠. 지금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지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볼 가능성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은 반대로 시장을 누르는 데에도 힘을 쓰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했던 거는 순차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꺾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이탈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량도 여전히 롤오버 포함 1조 5천억 선을 유지하면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시키면서 내리꽂을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즉 기술적 파동상으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으나 매크로 상황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높아지는 지지라인들이 단계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천천히 추가 상승 시도를 해주면서도 종가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단계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보자고요. 이탈하면 그런 흐름으로 맞춰보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바이더딥 현상이 계속될 수 있겠구나 정도를 보면서 사실 이 같은 환경은 고점 돌파하는 의지예요. 고점 돌파 의지인데 이 환경에서 과연 고점 돌파를 해주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순응해야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깨지는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깨졌던 것처럼요. 자, 일곱 번째 위클리 옵션 목요일 내일 만기죠. 외국인은 포지션상 양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85 이하에 가까운 위클리 콜옵션, 그 다음에 380에서 377.5의 위클리 풋옵션 위주의 양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양매수로 보입니다. 가능성, 결제가 될 만한 옵션을 건드리고 있다. 개인은 같은 양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보다는 더 비현실적인 옵션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외가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382.5, 380 위클리 콜 매수분은 모두 청산해서 외국인한테 넘겼고요. 385 이상의 외가 위클리 콜 옵션 매수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위클리 풋옵션은 382.5 이하에서 베팅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는 모두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이죠. 정말 엔저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61.90원, 90엔인데요. 일본 재무상 스즈키 슈니치는 지금 38년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이 환율이 그러니까 38년에
엔저 최저저 이런 상태의 환율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 부정적으로 보류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요.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잘 해결될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은 하고 있되 일단 대응은 조금 보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엔달러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전 기록을 보시면 이것보다 더 높았던 기록은 1986년 12월 23일입니다. 즉 1986년 이 직전 고점이 되는 거고요. 대략 한 38년 동안 가지 않은 길이죠. 엄청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1990년 정도에 찍었던 160, 요때 이후로 이제 1990년대는 160이에요. 1990년도는 160엔이었는데 요때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이 16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본인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일단 경험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1986년 12월 23일 이후로 최고치다. 38년 근 40년 동안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9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달러 선물을 2천억 가량 매수로 추가를 했죠. 2061억 매수하면서 만기 이후에 누적 1조 4천억 정도의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이요. 롤오버를 포함하면 2조 5천억 가까운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들어 최대 매수 누적량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을 올해 들어서 가장 상승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기존에 보였던 것처럼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고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매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례적으로 환율이 높은데도 달러 선물을 매수해 두고 있다라는 거. 자, 10번째 이제 종가 체크합니다. 종가 부근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싸움 지속하면서 개인들에게 매도 물량도 주지 않고 매수 물량도 주지 않았습니다. 체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매도 개인들은 823 이상으로 매도가 많았고요. 매수는 812 이하로 매수가 많았는데 모두 잘 체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체결 안 주고 보합 정도에서 싸우다가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를 다 말아 올리면서 1.7% 상승, 이것도 변동성이 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거나 견인하는 종목들이 되고요. 코스닥도 HLB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수를 5에서 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들을 제외하면 830에서 31포인트 수준으로 거의 올라온 바가 없게 됩니다. 스몰캡들은 여전히 고금리 압박에 이자 비용만 지금 빠듯하게 겨우겨우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혹은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몰캡들은 좋지 않으며, 오늘은 일부 바이오 그룹과 2차 전지 그룹을 제외하고는 강한 테마조차 없었던 날입니다. 외국인은 아침에 선물을 6천억이나 매도로 밀더니 10시 반 이후 하루 종일 환매수하면서 1572억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밑에서부터 7,500억 이상 매수한 날이었습니다. 분명한 반전이고, 최근 들어서 자주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이 선물을 2,600억가량 신규 매수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00억 에서 플러스 2천억으로 마감하면서 종가에 2,600억가량 신규 매수로 들어왔고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나눠서 그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위클리 콜 옵션을 등가에서 내가를 다 팔고 외가만 대거 남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대체적으로 외가에는 대중 개미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 수익 청산한 상대적으로 비싼 위클리 콜 옵션은 큰 손 비중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큰 손은 어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이슈입니다. 수요일, 오늘은 미국 증시는 오전 장만 개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벽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일 아침 우리 증시의 시가가 어느 정도 시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영국 총선이 내일 있고요. 그다음 미 증시는 내일은 휴장입니다. 오늘은 반쪽짜리 장이고 내일은 휴장입니다. 금요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성 요인이 되겠죠. 큰 변동성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 일요일은 프랑스 2차 선거로 프랑스 유럽 증시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좀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변동성 큰 변동성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만 인증하시면 모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